미국 MBC의 메인 프로그램인 레스터 홀트의 나이트리 뉴스에서 대한민국 질본의 연구 성과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재앙선 판정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걱정이 없다고 안도했습니다. MBC는 한국이 발표한 내용을 탑 뉴스로 다루면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현재 한국의 방역 대책과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이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이 주도하는 우호그룹이 출범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효과적인 대응 메커니즘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 출범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터키, UAE, 모로코, 케냐, 멕시코, 페루 등 8개국이 포함되었는데 WHO 집행이사국 및 보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그룹은 WHO 등 주요 국제보건기구 본부가 모인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다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한국 주도로 유엔에서 보건안보 분야 우호그룹이 출범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오늘 26일에는 유네스코에서도 한국 주도의 우호그룹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감염병 전국에서 전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19일 WHO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며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은 WHO 집행이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기가 만료된 일본을 밀어내고 집행이사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집행이사국에서 물러나게 되자 사무총장 자리는 일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세계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정은경 본부장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방역은 한국에 완패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K방역의 성과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각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하며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이 해외 선진국들보다 뛰어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서로 힘을 합치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명한 프랑스 학자 기소르망은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면서도 한국이 성공한 것은 집단을 중시하는 유교문화, 감시받는 데 익숙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성공은 높은 민주적 시민 성향으로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한국은 방역과 검사를 잘 수행하면서 세계 각국에 당황하지 않고 할 일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 책임이 있다는 정신이 한국의 DNA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번 감염병 사태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소프트 파워의 통달이라는 점에서 이미 세계 선두국 중 하나로 코로나19 위기는 소프트 파워의 위기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 파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G2국가 미국과 중국은 현재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일 중국을 향해 악랄한 독재 정권, 미친 사람, 얼간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미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거친 언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최근 중국 때리기는 일종의 선거 전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트럼프에게 자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역공했고 미국의 조치들에 맞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다른 국가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더 역할을 했던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며 국제사회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리더를 잃어버린 전 세계 국가들은 현재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K방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모델이 되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1차 유행은 아무런 준비 없이 대확산을 막지 못했지만 올가을에 예고되고 있는 2차 대유행은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내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초기 집단 면역을 거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은 한국의 접촉자 추적이 인상적이었다며 6월 1일까지 한국과 같은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의료 시스템으로 일제 봉쇄를 통해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한 그리스도 앞으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에 많은 국가들에게서 사생활 침해로 비판받았던 한국의 동선 추적 앱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 만들어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에게 K방역이 가져온 변화를 묻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아베노마스크의 계약서 폭로 기사에 이어서 마이니치 방송국의 충격적인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의료진들이 이 마스크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하는 중국산 KN95 마스크를 후생 노동성이 추천했다는 것이 들통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식약처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들이 아베 정부의 후생 노동성에서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 MBS 방송에서 특집 기사로 사용할 수 없는 마스크가 의료 현장에서 지급되고 있다 라고 특종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 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아직 심각합니다. 특히 N95 마스크는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C19 감염 의심 환자의 진찰에서는 필수인데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하지만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된 것이 N95 상당 KN95 마스크라는 것입니다. 즉 성능이 N95와 비슷한 것이라는 거죠.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공급받은 것을 실제 사용해보니 귀에 걸쳐도 공기가 옆으로 다 새어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밀착하지도 않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귀가 너무 아프다는 호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라면서 아예 사용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진들은 N95를 사용하면 좀 답답한데 KN95를 사용하면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숨이 잘 빠져나가고 외부 공기도 잘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의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방송국이 취재를 해보니 아베 정부의 후생 노동성이 사무 연락을 통해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4월 10일에 이미 후생 노동성은 KN95 마스크도 N95 마스크와 동일하다고 취급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방송국의 취재의 후생 노동성은 미국 FDA도 한때 KN95를 긴급 사용 승인한 적이 있다를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료 현장에서 직접 피팅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안 들어가면 사용하고 들어가면 폐기하면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라는 거죠. 정말 단순해서 좋네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보건 전문가들은 의료진들은 무조건 KN95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도리어 병원 내에 확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는 검증된 일부 KN95 제품만 긴급 사용 승인했다. 도대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 혼란을 불러오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KN95 사용과 관련된 한국의 식약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식약처는 N95와 KN95 마스크 인증 기준 자체는 KF94 마스크와 비슷하다. 그러나 해외 인증만 받은 마스크는 식약처의 인증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성능 자료가 없다 라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이라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 국산 KF94를 대신하도록 중국산 KN95를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KF94와 중국산 KN95를 동급이라고 광고하면 불법이다. 국내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기능은 같다고 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도 3월경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을 때 KN95와 N95 마스크가 수입이 되어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KN95 마스크 신매입, 미국 표준 N95 성인용, KN95 마스크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내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증 과정과 품질 관리 수준이 달라서 KN95와 N95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힘들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처는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정확한 제품을 공급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이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엉터리이네요. 도대체가 N95와 비슷한 KN95는 사용해도 괜찮다 라는 비슷한 제품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번 일에 대해 어이가 없는지 몇천 건의 댓글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미국 FDA를 따라할 것이면 후생 노동성의 담당 직원의 존재 의미가 없네. 일제 마스크를 더 증산해라. 그 많던 스미모토 3M의 N95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갔나. 정말 이 나라는 바보가 되었다. 현장의 책임을 다 떠넘기면 후생 노동성은 뭐하는 곳이냐. 그동안에도 후생 노동성의 뒷북 행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해졌다. 이제 폐지하자. N95 국내 생산은 풀 가동하고 있다. 업체들은 더 분발하자.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집안 구석입니다.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후에 학교나 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타 큐슈시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97명의 최종 판정자가 새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초등학교의 같은 반 학생들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의료진 등 총 26명의 최종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전파 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타 큐슈에서 최근 발생한 97명 중 34명의 전파 경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PCR 테스트를 받지 않은 숨은 최종 판정자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도 2파, 3파를 걱정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 제대로 된 마스크도 공급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아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아베의 거짓과 엉터리는 폭로될 것입니다.